어, 자, 방송 소리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음, 오늘 방송은요, 좀 급하게 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TV 방송도 없는 날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는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곧버스도 매수를 해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곧버스를 가지고 단기적인 수익도 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위기는 지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위기는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이 구간이 위기는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하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특히나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기회가 크게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도 3천선 초반에서 이렇게 횡보장세가 나오고 있죠. 올라가 봐야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 겁니다. 예, 그죠? 코스피는 지금 뭐 2900선까지 갔다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라온 것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이 큰 상태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월봉상 20년 만에 최대의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코스닥 시장은 20년 만에 최고의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왜 기회인지,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지금은 포기할 구간은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막연하게 도망가는 그런 구간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무방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방송 출발하기 전에 자, 우리 한기우스 대표 무료 카카오톡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카오톡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체크 좀 하세요. 지금 한 대표가 100% 무료죠. 100% 무료 카카오톡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카카오톡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MBN골드로 오세요. MBN골드. 자, mbngol드.com. 자, 이쪽 치고 오시면 MBN골드 홈페이지 나오죠. 제일 좋은 방법이, 자, 요 MBN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를 누르세요. 오셔가지고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지금 한 대표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동영상을 누르세요. 동영상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한 대표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죠.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될 겁니다. 플레이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요 플레이 하단, 자, 여기는 이제 오늘 방송이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 거로 보세요. 그 전 거.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올리게 되면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한 대표가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 보시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주간 전략. 위기는 지났다. 대시대 주도할 핵심 주도 섹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되죠. 자, 요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하단. 화면 하단에 요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매일경제TV 한기수 대표 무료 카톡방 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링크 주소가 나가죠. 여러분들 http 오픈 카카오 점 뭐라고 나오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요걸 누르시면 돼요. 매일경제 태평양뉴스 대표 무료 카톡방 네 번째인데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단 하나 그 앞에서 뭘 물어보냐면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비번 MBN 35788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비밀번호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이 비밀번호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MBN 요거 아닙니다. MBN 3 5 3 6 9가 될 겁니다. 예. 35369가 될 거예요. MBN 35369가 됩니다. 요걸 메모해 놓으세요. 무료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MBN 35369 지금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려 드리는 그거 보시고 바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 보시거나 MBN 골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MBN 35369 메모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카카오톡 가입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요즘에 무료 카카오톡방이 장세가 좀 안 좋아서 요즘에 이제 실시간 시황 분석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이럴 때 이제 무료 카카오톡방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뭐 대부분의 회원님들 지금 장세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그 위기 뒤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톡방을 주시러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글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과 주목해야 될 섹터 가끔가다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분명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무료 카카오톡방 오셔가지고 시장의 흐름 잘 따라오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지금처럼 시장 안 좋다고 무조건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시장은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런 조정 구간 조정이 끝 무렵에서 모든 99%의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펼치고 시장을 안 봅니다. 그러나 단 1%의 그 성공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비관할 때 이 장을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부진하다고 다들 지금 등한히하고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자, 무료 카카오톡방 제가 모처럼 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무료 카카오톡방 100%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 리딩하는지 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오셔서 무료 카카오톡방 체험하신 다음에 한 대표 잘한다 라고 느끼시면 나중에 VIP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은 부담 없이 오시는 거니까 무료 카카오톡방 오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드리고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부터 강조를 드리면 저는 코스닥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코스닥에 더 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냥 차트만 보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별로 안 보여요. 막 코스닥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구나. 그냥 차트만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산업은 어떻습니까? 미래 산업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미래 신성장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
전통적인 가치 산업, 이런 가치 산업들은 성장의 한계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성장의 한계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죠? 수소차, 자율차, 자동차 산업도 신성장 산업이 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선두로 해가지고, 그죠? 스마트 팩토리, AR, VR, 바이오, 신성장 산업이 모두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성장 산업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코스닥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효성그룹주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큰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형주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사이사이에서 이런 대형 신성장 산업을 옆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해주는 산업, 그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업체들이 뭐예요? 다 중소형주들이죠. 그들 종목들이 다 코스닥 시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경쟁력에 있어서만큼은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 코스닥 시장의 신성장 가치주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98년, 99년 닷컴 장세 때 이때 증시가 폭등세를 연출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성장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인터넷이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룰 수 있겠구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로 코스닥 시장의 98년, 99년 닷컴 장세의 폭등 장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제약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권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폭등세를 이끌어낸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난치병 치료제라든가 이런 신성장 관련된 바이오 제약 산업은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은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친 상태입니다. 바닥을 친 상태예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수소 산업과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죠? 여기도 자율자동차, 수소,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 모두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비관하게 되면 뭘 놓치게 됩니까? 큰 시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같이 시장 거지 같은 장세, 오늘같이 증권시장 보세요, 여러분. 선물지수가 아침 초장의 갭상승 출발 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아침 초장의 갭상승 출발 후에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기술적 반등이라고는 딱 한번 요거 하나 주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까지 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징글징글합니다. 오늘 증권시장 하루만 보게 되면 이거 뭐 주식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듭니다. 진짜 주식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종목을 보더라도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좀 컸습니다. 그나마 강세를 기록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낙폭이 좀 컸었죠. 재료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가는가 싶었던 5G 관련들도 강세 출발에 대체로 강과 약보합권이 밀린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좀 될만하면 시장이 5G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회방을 놓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은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5G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요, 그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섹터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갈만하면 누르고 갈만하면 누르고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 갈만하면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누르고 지수가 누르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는요, 현 구간 약간의 혼주 장세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매우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수입니다. 시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장 가치가 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예요? 지수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자꾸 눌러버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이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잠시만 계셔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시장이 위기가 아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얘기했죠. 2월까지는 분명히 경계해라. 현금 비중 30에서 50%, 그리고 곧버스 정도까지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곧버스를 중심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900에서 3000포인트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최대 2900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3000포인트 깨고 나서 2900 초반 저반에 저점 찍고 다시 3000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제가 요걸 2월달 조정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시 저점 찍고 3000선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 구간에서 위기가 1차적인 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1차적인 위기가 지났습니다. 1차적인 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그죠? 코스피 지수가 아침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장 마감 시까지 반등 다운 반등 없이 하루 종일 진이기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친 겁니다. 이것도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시장 또다시 곧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관론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을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급드렸습니다. 이미 시장은 1차적인 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3000선을 일시적으로 깼고
또 3천선에 대한 붕괴 기업이 4번 정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모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5번째 3천선에 대한 붕괴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3,004포인트, 3,000포인트는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2,800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모두가 3천선과 2,900선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2,900이죠. 2,900입니다. 2,900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천선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오히려 3천선 이하 내지는 2,900선 초반에까지 주가가 밀리게 되면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는 반도체라고는 앞으로 2년여 기간 동안 폭발적인 초호황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가 남아있고 또 5G 관련주들처럼 지금 현재 호재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등장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운이 없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가 계속해서 눌러대면서 지수가 그들 성장주들의 주가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성장주들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수가 오늘처럼 저렇게 하루 종일 눌러대지 않고 많이는 못 가더라도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내지는 하방 경직 정도가 연출되면서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만 되면 성장주들은요. 지수가 옆으로만 기울가더라도 성장주들은 개별적인 반등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럼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벌써 4번에 걸쳐서 3천선에 대한 붕괴율을 가했습니다만 4번에 걸쳐서 3천선을 다 지켜냈어요. 사람들은 이제 배운 겁니다. 아, 3천선은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어도 3천선은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3천선이 깨지게 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한 것은 2,900선을 깨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애지간한 초대형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2,9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지금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시장 분위기에 도취하지 마세요. 오늘 선물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시초가 갭상승 출발해 장중 내내 반등 하루도 없이 하루 종일 떨어지는 누르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태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증거시장은 오늘 하루가 이랬습니다만 지금 증거시장은 거의 3개월 내내 이런 장세가 나온 겁니다. 그죠? 3개월 내내 이런 장세가 나온 거예요. 그런 장세 속에서 하루 정도 더 밀리고 하루 정도 외국인들이 일부러 더 눌러대는 누가 그런 겁니까?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선물 가지고 눌러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현물도 팔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눌러댄 겁니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투자가리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눌러댔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지수 약보합선에서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왔고 중국 증시가 장중에 좀 밀렸었고 일본 증시도 장중에 좀 밀렸습니다만 국내 증시만큼은 아니었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누르기, 외국인 투자가들의 흔들기, 외국인 투자가들의 개미 털기 이런 게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누르기하고 개미 털기는 이미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우리는 이미 한 번 더 겪었어요.
이번에 그것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동학 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들어왔고 여기서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털어내려면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가지고 물량이 다 털리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흔들어대고 눌러대면서 시장을 못 가게 해요. 그럼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러면서 나 주식 안 해. 주식 털고 빠져나가고 그죠?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어지간히 다 나갈 때까지 짓이긴고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정말 나 주식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장세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이제 그런 넌덜머리가 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구간이고, 이제 주식 못하겠어. 지난번까지 지난번에 좀 그만하려고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정말 못 버티겠어. 라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식을 던지고 나갈 때 그때 시장은 살아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지수 조정도 이런 지수의 기간 조정도 거의 끝무렵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약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누르고 나서 횡보 상승기를 기록했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도 약 3개월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주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걸렸다고 해서 여기서 3개월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주가의 수렴이죠, 여러분들. 지수가 등락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진폭이 적습니다. 이걸 뭐라면 이제 삼각 수렴형이라고 하죠. 삼각 수렴형.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주가 진폭이 적어져요. 이런 삼각 수렴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만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길어져 봐야 한 달 정도 기간이 될 겁니다. 1개월 안에 시장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상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의 주가도 분명히 20주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20주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누르고 급등이 나왔고 누르고 갔다가 누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누르고 그냥 빠진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일단 아닙니다. 예. 여기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상승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금리 상승 기조가 진행되는 구간 동안 증시는 보통 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금리가 안정권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증시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그때는 다시 올라가요. 따라갑니다. 나중에. 그럼 증시가 또 조정이 받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1.7%까지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과정들인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금리 상승 기조는 이제 대규모 1조 9천억 불 규모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미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서서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 거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자 보시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여야 되긴 합니다만 10년물 국채금리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급등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국제 원재료 가격입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 때 유가도 지금 단기적 급등세 멈추고 살짝 아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목재 그리고 동 멈추고 있는 걸 보세요. 동 가격, 옥수수 국제 곡물 가격, 알루미늄의 신고가 나오네요. 구리 멈췄죠? 대두 멈췄습니다. 국제 원재재 가격의 급등세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 조짐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플레 조짐이 또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서서히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만 이 구간은 위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가 이 누르고 지루하고 답답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끝나갈 수 있는 그 시점에 거의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더라도 정말 수익이 안 나고 힘든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주식을 들고서 내 주식 언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새롭게 현금을 들고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과 반대로 이제는 기회를 노리려는 그러한 용의 주도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남들 지루해가지고 나 주식 그만할래 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와 이제 포기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용의 주도함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분석상의 한국 증시는 분명히 상승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고요.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벌써부터 4번에 걸쳐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00선이 일시로 깨지더라도 29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3000선이 소폭 깨지게 되면 반발 매수가 밑에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아시잖아요. 한국의 경제는 너무나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너무나 좋죠. 그죠?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좀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겨우 3개월밖에 안 쉬었습니다. 겨우 3개월 여러분들. 아마 이 소리 하면은 욕하실 거예요. 겨우 3개월밖에 안 쉬었습니다. 겨우라는 단어를 쓰니까 막 속으로 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놈의 새끼 무슨 주식이 3개월 동안이나 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겨우야 겨우 3개월씩이나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죠? 속으로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3개월씩이나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뭐 3개월 겨우야 무슨 겨우야 겨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증권시장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은 그냥 초치기예요. 초치기 여러분들. 응? 주식시장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터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세 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증권시장에서 한 달, 두 달은 초치기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1439포인트 저점 찍고 나서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그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올라갔습니까? 처음에만 좀 올라갔고 또 3개월 진입이었고 한 두 달 올라가고 벌써 3개월 진입입니다. 월봉상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월봉상에. 과거의 증권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07년,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장 때 5년의 기간 동안 강세장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이에서 한 번 눌림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음봉이 벌써 한 5개, 6개 정도 돼요. 짧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눌림 기간주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1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짧은 겁니다.
보통 대세상승장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과 기관주 중에 최소 5개월에서 1년 이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월봉 보시게 되면 요거 겨우 2달 쉬고 나서 증시 폭등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2달 정도 십자봉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조정이 그렇게 긴 게 아닌 겁니다. 아직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3개월 정도 장세가 주가가 못 가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금 장세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조정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월봉상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살아있고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5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충분하게 기간 조정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좀 짧게 끝나고 나서 다시 치고 가는 이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짧은 조정을 받고 곧바로 치고 갔듯이 여기서도 짧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주가가 5개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위험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단기 상승 후에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들 있잖아요. 그냥 깨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다시 가고요. 갔다가 이런 등락이 나오면서 주가 고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에서는 곧바로 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증시는 아직도 이렇게 상승 기류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기술적 분석상이라든가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미국 증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국내 증시는 분명히 반도체처럼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섹터가 남아 있고 오늘 5G처럼 계속해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성장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수가 시장이 자꾸 눌려대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걔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최소한 더 나빠지거나 시장이 안정되거나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걔네들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으로서는 하락 조정이라든가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다. 이미 2월 달에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3월 달에 들으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덧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시장이 살아있고 시장이 안정되고 조만간에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성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거예요. 반도체하고 5G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미래 신성장 가치주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 종일 증시가 짓누르고 답답하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 대비 상당히적으로 강하고 여기다가 월봉상 코스피주는 분명히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양보 나면서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신성장 가치주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시세 분출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 증시가 여기서 폭락 장세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다소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내 증시는 중장기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음? 거듭 얘기합니다. 오늘 증권시장 정말 지루하고 답답했죠? 2분봉 차트, 선물 2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아침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 후에 장중 내내 거의 반등다운 반등 한 번도 없이 막판까지 계속 눌러져 있습니다. 모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막 지쳐가지고 어?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의도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지금 의도된 그런 일부러 눌러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의도된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런 의도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오늘 또 2분목 차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 차트.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한 이 흐름에 그런 느낌으로 지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저는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왜? 그동안 올랐고 그리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봉쇄 조치가 다시 한번 단행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유럽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또다시 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미국 뉴욕 증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약보합 정도인데 어제 미국 증시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나스닥 지수 12,500선 분명히 중간 바닥이다. 여기가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점 찍고 올라가서 곧바로 안 가고요.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거나 내지는 미미한 반등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살아있어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분명히 다우지수는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만 혼자 폭락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3대 지수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큰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다우지수가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만 혼자 폭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지를 완만하게 반등하면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기술주, IT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춘다고 하더라도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죠.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가긴 가더라도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동반해서 미미한 반등 장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 내지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 증시는 최소한 폭락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다우지수 1차적으로 이제 13,000선 보시면 되고요. 13,000선이 무너지게 되면 12,500에 대한 경계를 가지겠죠. 중장기적으로 12,5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500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경계를 하시되 12,500이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12,5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국내 증시도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12,000 나스닥 지수가 이 12,500선을 깨고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금리 상승세 이어졌고요. 대규모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재료도 다 반영됐습니다. 금리는 급등세가 조금씩 멈출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장상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국내 증시도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시면 3번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 못 놓치신 분들은 제가 녹화 좀 이따 올려놓을 거예요. 녹화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향후 계좌 수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시면서 한번 지금 이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다 쳐보세요. 자,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는요. 결국에 결론은 뭐냐? 또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선물지수 지수가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 후에 하루 종일 떨어지는 하락장세가 전개되면서 여러분들 지쳤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 이거 주식해야 돼. 이거 징글징글한데 이러다 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진 눌러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거의 조정의 끝무렵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센치멘탈적으로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정 장세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하루 종일 이렇게 눌려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야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사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의도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시장을 포기하고 도망갈 단계는 이미 지났다. 1차적인 위기 국면은 지났고요.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조정의 거의 끝무렵에 저는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격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여기서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해드렸었고, 그리고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멈추고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멈추고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 등 갖가지 호재들도 많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미국의 금리도 더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증권시장은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서서히 반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망종보다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시기에 맞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종목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종목 전략으로 되는데 코스피 대형주들도 분명히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었던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올랐던 해운주, 건설주, 금융주 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정유주, 철강주들 이런 거 좀 올랐었죠. 얘네들은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건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형주들도 다 가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먼저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형주들은 별도 계좌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별도 계좌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이번만큼은 대형주 매매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종목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얘네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도 괜찮긴 합니다만 얘네들의 주가 상승 여력도 아직은 얼마나 될지를 지금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는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저는 안 봅니다.
2차 전지 지금 이제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은 물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고 또 진입하기가 절대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길을 쓰고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춘추 전국 시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요 길을 쓰고 2차 전지를 자체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안 본다. 물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습니다만 자동차 메이커들의 2차 전지 생산 능력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저는 별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역시 2차 전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섹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증시가 살아난다거나 이쪽에 갈 거로 보고 있는데 마셨듯이 대형주들은 얘네들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 장비밖에 남은 없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반도체 디램과 랜드 프레시 가격, 반도체 디램 가격 강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메이커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면서 실적 호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어요.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가 나타났고요. 디램 가격 강세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호전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그죠? 지금 완성차 자동차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많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어디에 여러분들? 이번에도 올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무려 약 30조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가 보다 본격화될 겁니다. 그 수혜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섹터입니다.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죠.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가 다 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몇 개의 종목군들이 선별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계속 얘기입니다. GST 제일 먼저 맨날 신고가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반도체가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유니셈도 어제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제가 반도체 섹터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방송에서 TV방송이라든가 무방에서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종목군들만 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다 터지잖아요. GST, 유니셈이 가졌고. 그죠? 그 디바이스 이온지 오늘 갔잖아요. 가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TVS 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다 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목 발굴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GST, 유니셈, 그죠? 유니셈, 디바이스 ENG, 사이맥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디바이스 ENG 갔고 GST 신고가 나고 유니셈 어제 신고가 나고요. 사이맥스는 오늘은 밀렸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올라왔죠,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반도체에 대한 시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반도체 장비주가 이만큼 올라가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장비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장은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가 옆으로 기어가고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이 장은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방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박이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또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단기 매매를 하고 단기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단기 수익을 내가면서 이제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3월달 손절 나간 종목 하나도 없고요.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보험주들, 한국 백신 수혜주들, 그죠? 고버스 가지고 지난번에 수익 낸 거 해드렸고, 자, 일부 5G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누가 이런 지금 장이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수익과 더불어서 이제 주도주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지금 장세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요? 지수가 조정을 끝내고 저점을 찍었습니다. 위기 아니에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누가 위기라 그래요? 위기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요 구간은 그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위기가 오고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에서는 분명히 움직여야 돼요. 손절할 거 손절하고, 고버스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기가 끝난 구간이에요. 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가, 여러분들. 위기가 끝나면 기회가 온 겁니다. 벌써 코스닥은 900에서 94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GST는 벌써부터 주가가 18,000원선에서 24,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앞으로 GST만 가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의 조정은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될 겁니다. 일단락이 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이제 대놓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종목은 이만큼 올라왔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죠? 뭐예요? 이미 반도체 장비주들끼리도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반도체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100%갈 종목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100% 가는 종목이 있고요. 10% 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뭘 잡아야 돼요? 100%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초기 국면에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슈퍼 호황입니다. 그런 슈퍼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세 분출이 더디지만 이렇게 가는 둥 안 가는 둥 야금야금 출렁거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장분이 좋아지나요?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들은 이렇게 가는 둥 안 가는 둥 지루한 장세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대세가 나온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초기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 개인들이 제일 매매 못한다 그랬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지금 단행을 하고, 반도체 장비주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근데 벌써 코스닥 지수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벌써부터 시세가 강화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늦은 것이 아니라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하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금 우리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는 주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도 이게 좋은 장인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계좌를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계좌가 펑 터진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계좌는 분명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겁니다. 조만간에 펑 터집니다. 눈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장세가 기회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니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왜 수익이 안 나요? 많이 나진 않죠. 하지만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는 만큼 요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요만큼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눈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지금 장세가 좋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대표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지금 장세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근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만 보세요. 종목만 보시더라도 GST, 유니셈, 디바이스 엔주도 이거 가는 둥 안 가는 건도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장중에 많이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들. 사이맥스, PSK테크, 원익IPS 다 살아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한테서는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이게 기회인지 안 기회인지 한 대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코스닥 지수가 벌써 이만큼 올라가면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장이 좋다고 얘기해도 눈 떠보니까 코스닥은 벌써 올라가 있고 한 대표가 얘기했던 일부 반도체 장비가 올라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장이 좋은 줄을 못 느끼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 못하는 겁니다. 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장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번 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이번 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금 장세에 따라가기 어려워요. 지난번 반등장도 여러분들이 놓쳤는데 이번 이 장세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은 정말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강조합니다만 이미 시장은 지난번에 조정이 끝났고 그 위기가 끝났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주도주를 중심으로 또 그 사이사이 틈새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매매를 했고 이제 코스닥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도체지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VIP 오셔야 됩니다. VIP 오세요. 지금 우리 운영자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아시죠? 지금 MBN 골드가 지금 봄맞이 카카오톡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벤트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말까지 진행됩니다. 응? 한 대표 VIP 회비 얼마입니까? 3개월 플러스 원래 20일 했었죠? 이번에 30일까지 증가가 됩니다. 1개월은 5일이었습니다만 10일까지 증가가 됩니다. 기존 회원님들도 연장 가능하고 신규 회원님들도 분명히 30일, 10일에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그죠? 요런 이벤트가 딱 진행되는 상태에서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주종을 마무리고 딱 반등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VIP도 이럴 때 이벤트가 진행될 때 과감하게 오세요. 3개월 가입하시면 한 달 무료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가는 겁니다.
위기 아니라고 했고 기가 막힌 찬스고요. 오늘 정말 지루한 장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지루한 장세가 나왔어도 저는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징글징글하고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하루 이틀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응? 결국엔 시장은 모든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 말씀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분명히 살아나는 걸 확인시켜드렸고 미국 증시가 더 안 빠진다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죠? 국제 곡물가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세를 멈췄다는 부분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 금리가 안정권에 접어들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주가 살아나는 것이고 기술주들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도 동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보다는요 기술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한국 증시는 기술주가 훨씬 더 많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황 자체가 초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은근하게 살아나고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한 반등세가 본격화될 겁니다. 왜? 그동안은 가치주들 많이 올랐죠. 철강주도 많이 올랐고 화학주도 많이 올랐고 조선주도 올랐고요. 그죠? 은행주도 많이 올랐고 그죠? 금리 인상 수혜주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주들은 먼저 쉬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가 난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메이커들이 시설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도체 부품주 소재주들이 수혜를 더 받는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말씀드렸죠? 100% 가는 종목이 있고 10% 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뭘 잡아야 돼요? 100%라는 종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이 종목 타고 저 종목 타고 이 종목 타고 왔다 갔다 이런 매매가 아니라 그렇게 확실한 대장주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반도체 장비주 얘기하면서 몇 종목 얘기 안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 반도체 장비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아셨으면 5번. 자, 5번. 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숫자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서 아이고 다들 또 고민만 하시고 저기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인데 다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다들 들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5G입니다. 5G는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섹터고 워낙에 고생들을 많이 했던 섹터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들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뭐 저점 찍고 저렇게 많이 올라가도 별로 이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예. 우리 제 무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만 관심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털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털었고 예. 이번에 코스닥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올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상 올라간 게 5G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노바이러스도 주가가 지금 여기에 45,600원 정도까지 갔다가 6만원 초반까지 갔었고요. HFR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8,100원에서 26,000원, 25,000원, 2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40% 이상씩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죠? 최근 코스닥 시장의 반등 장세 속에서 가장 시세가 많이 나는 섹터가 바로 이제 5G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별밤 특종에서 이제 5G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기사가 났었죠. 그 기사는 제가 저를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5G와 관련된 재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캐나다 통신사에 5G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인도의 최대 이동통신사에 이제는 4G입니다. 4G 장비를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5G와 관련된 호재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5G와 관련된 호재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G 관련주는 그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반등이 시도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강세 출발에 다 밀렸죠. 왜 그래요? 지수 때문에 밀린 겁니다. 가다가 밀리고 이제 또 지치죠. 여기서도 지쳤고 지쳤습니다. 또 가다가 이제 또 눌러대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들, 나머지 물량도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털리는 겁니다. 5G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워낙에 성장성이 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눌러대고, 2020년이죠. 2020년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시장을 눌러대고 흔들어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 또 1분기에 최근에 조정 장세를 이 핑계로 해가지고 5G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커집니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 흔들어대고 외국인 기관들이 털어내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까지도 물량이 다 털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다 지쳐버렸죠, 여러분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5G는 2021년이 본격 성장의 원년이 될 겁니다. 원래는 2020년이었었죠. 2020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딜레이가 된 거고, 또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도 5G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1분기 5G 관련주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는 겁니다. 그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만 1분기를 기점으로 삼성과 내지는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5G 통신 관련주들이 수주를 간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1분기에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의 5G에 관련된 수주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 부진 우려감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은 선 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정 장세가 나올 때 5G는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가 단행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갔죠. 왜? 5G 관련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닥을 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몽졸이 다 5G 관련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싹 들어갔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5G 관련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에 5G는 1분기 실적 우려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1분기 실적 우려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1분기 실적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통신 장비 수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2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백신, 코로나 백신 보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겁니다. 그럼 코로나 백신 보급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G 투자는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G 성장 산업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G는) 오늘 강세 출발에 주가가 밀렸지만 실망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급락 후에 강하게 올라갔고 이런 눌림과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5G 관련주를 주시로 포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댔습니다. 자, 지금 엠뱅골드에서 봄맞이 할인 이벤트 VIP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엠뱅골드에서 한 대표를 비롯해서 엠뱅골드 매니저인데 자 봄맞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5G는 지금 이 구간은 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배팅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5G는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인 배팅을 해야 되고요. 바닥을 찍고 눌림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돼요. (5G) 관련주가 고생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반도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5G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은 반도체보다는 5G가 나을 겁니다. 또 이미 5G가 급락이 나와서 중간 바닥을 한번 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5G가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내년에 5G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이미 대표적인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후발주를 중심으로도 매기는 이제 앞으로 확산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후발주들이 치고 가는 흐름들은 아니죠. 아직 시장 열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갈지 내지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회사가 어떤 것을 생산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G 시장이 커지게 되면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갈 것인지는 분명한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5G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은 뭐예요? 제가 지금 한규수가 아니고 별밤 특종에서 나간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이노와레스 두 종목 먼저 나갔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5G 관련주들은 관심들이 필요한 겁니다. 5G는 이제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 대표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리 복구를 시키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리 복구를 시키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좀 더 빨리 키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5G와 반도체는 놓치지 마라.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마라. 같은 5G 같은 반도체 장비주라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만 넣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5G 반도체 설명드리면서 종목들도 다 얘기했고 했습니다. 종목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다 그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기 힘들죠, 여러분들.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고. 이 구간은 분명한 위기의 구간이 아니고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라는 거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자신 없는 분들 엠베인골드 봄맞이 할인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처럼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 내일 같은 장세에서 집중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들고 오시라 그랬죠.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반등이 났을 때 다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정 나올 땐 모든 종목이 조정을 받지만 갈 때는 엉뚱한 종목만 받아요.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떨어내서 되는 종목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들고서 바로 VIP로 바로 오시라는 이유가 이런 구간에서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눌리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꺼번에 올라갈 때 터져요. 그래야만 여기 조정 나올 때 포트폴리오 교체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면요. 바로 올라가면 계좌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이 끝나고 올라갑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서 하루 이틀 조정 구간에서 안 되는 종목들 싹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싹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갈아타면 요만큼만 올라가면 계좌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완전히 대박 터지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교체하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도 계좌는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한두 종목밖에 안 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될 때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어떤 걸 살지 모르죠.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한두 번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민할 단계는 지났어요. 이미 위기는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요만큼 올랐어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응? 이만큼 올랐어요, 여러분들 벌써. 어? 내 종목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지수가 벌써 이만큼 갔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제가 얘기했죠. 근래 들어서 1000포인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한번 찍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일시적이나마 1000포인트 찍은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포인트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1000포인트를 한번 찍고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시장은 절대 그냥 죽지 않아요.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1000포인트 뚫고 1000포인트를 뚫게 되면 본격적인 코스닥 장세는 시작이 됩니다. 그 선두에 업황 초황인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선두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에 들어선 5G가 있을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2차전지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2차전지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야 되겠죠.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은 제가 별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서서히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소와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도 시작을 할 것이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서서히 시작할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 섹터들도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온 겁니다. 얘네들도 이제 서서히 보셔야 돼요. 기존에 제가 강조를 했던 그런 미래 신성장 섹터들이 다시 시장 점유에 올 것이고 얘네들이 대부분의 종목이 다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성장성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게 또 뭡니까 여러분들? 응? 백신 수혜주들이죠 여러분들. 자, 백신 수혜주들이 유럽, 독일을 선두로 해서 유럽 국가들의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진행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의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데 다시 봉쇄령이 내리다 보니까 실망감이 큰 겁니다.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젠하고 이런 랩지노미스 같은 전통적인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될까요? 일부 국가에 편중된 현상입니다. 봉쇄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세는 유럽을 중심으로도 이제는 좀 진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마저 코로나 확산세가 만약에 진정권에 접어들고 백신이 공급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봉쇄 조짐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예측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럽 국가들의 이번 봉쇄령이 마지막 봉쇄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게 되면 코로나 확산세도 진정이 될 겁니다. 유럽에서 봉쇄령이 마무리되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행 재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겁니다. 그죠? 백신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주들 조금 부진하고 카지노 관련들도 쉬어가는 과정들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군들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쉬어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나중에 길게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OLED, 특히나 OLED 이쪽 섹터들도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대장이 가고 나서 시장이 나중에 살아나고 나서 나중에 따라오는 섹터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반도체, 5G의 섹터에 대한 관심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백신 수혜주들 언제 재료가 나올지 모릅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좀 넓게는 OLED와 더불어서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중심의 코스닥 시장 중심의 강세장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 여기까지고요. 자, 이 내용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부터 봅니다. 7번. 자, 충분하게 해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부터 7번.
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음. 자, 7번 안 올리시는 분들은 주무시나요? 공부하셔야 돼요. 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이 안 좋을 때 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장이 막 올라가면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더 시장을 많이 보고 막 주식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꼭지를 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주시장은요 이런 최악의 국면에서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못 팔아서 날리고 정말 주식을 팔고 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만 대부분입니다. 99%가 다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죠. 그러나 1%가 엄청난 기회를 잡아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이에요. 3개월의 기간 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장세가 짓누르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수익 안 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포기하고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증권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고객 예탁금 들어오는 속도도 진짜 멈췄습니다. 그죠? 신용도 증가세가 멈췄죠, 여러분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은행권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그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같이 장도 거지 같은 장세 속에서 오늘 무방을 무려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별로 조심하지 않을 때 이 구간에서 2월달 우리는 분명히 방어적으로 했고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30에서 50% 그러면서 우리도 종목들 자 곧버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곧버스로도 수익을 내고 온 사람이에요. 남들이 별로 방어 안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들이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서 무방을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반도체와 5G가 선두 역할한다. 그리고 나머지 OLED라든가 수소라든가 태양광, 풍력 같은 종목이 이제 따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갈 만한 장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이 거의 끝무렵에 와 있고 그리고 국제 원자력 가격 급등세가 멈추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진정되고 금리 상승세가 멈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하방 경직성 속에서 미미한 반등 내지는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고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조만간에 반등이 나설 것인데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황이 살아있는 떡 부러진 몇 종목밖에 없다. 그러나 걔네들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신성장주들이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버리고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거는 주식이 꽉 차 있는 분들 있죠. 시장이 분명히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반등이 나올 만한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죠? 주식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잠깐요. 어떤 걸 털고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걸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이 꽉 찬 분들은 어떤 주식을 털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죠. 그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VIP 지금 봄맞이 이벤트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그 타이밍을 과감하게 잡으시 바랍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트 종목이 20개가 됐건 30개가 됐건 기본이고요. 자, 우리 방에 지난번에
종목까지 갖고 오신 분들 오셨습니다. 100종목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종목 진단 다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봄맞이 할인 이벤트 이거 기회를 잡으시고 주식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서 여기 정의원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한대표 카페 정의원 게시판에 여기다 종목을 다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털어내시라고 할 거고 되는 종목을 들고 가시라고 할 겁니다. 털어낸 종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반도체와 5G와 주도 섹터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갈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군들 들고 오셔야 돼요. 못 팔아요. 그래서 팔고 오실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오셔서 진단받고 그리고 파셔라. 아셨죠? 여기다 종목 진단 올려주셔라 라는 얘기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엠비인골드 봄맞이 기간 연장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거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될 거고요. 날짜 꼭 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채우지 마시고, 오늘 내지는 내일까지 하셔가지고, 기간이 좋아요. 3개월 30일입니다. 20일 정도,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기간 연장이니까, 4개월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11개월은 또 5일 정도 추가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88-0648 꼭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규수 대표 결제 번호가 023490-4678 간편 결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도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VIP 연장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순간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순간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던 만큼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 보셔야 되고 5G 보셔야 되고 더불어서 백신 수혜주들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도 좋은 종목 많아요. 디스플레이하고 수소, 태양광, 또다시 풍력 이런 미래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들을 다시 한번 높여가 될 위치까지 왔다 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신감들을 좀 가지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좋은 장세 꼭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에서 손실을 좀 빨리 많이 하고 수익을 내는 주식하면서 손실 많이 하려고 주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깨져도 복구가 금방 가능한 정도 선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런 식으로 내다가 장이 안 좋으면 조금 깨먹는 겁니다. 그죠? 장이 살아나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방 VIP 회원님들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직전 고점 넘어가면 우리 바로 계좌 사상치 효과 나옵니다. 조정장에서 많이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장이 살아날 때 바로 회복이 될 정도의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장이 깨질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고 장이 살아날 때는 다 가지 않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거 잘라내고 되는 쪽으로 빨리 가야 계좌가 빨리빨리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나가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한 대표는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완료됐어요. 기존 회원님들은 거의 90% 이상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오시는 신규 회원님 중심으로 해서 현금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잡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고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아까 카페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내일 VIP로 오세요. 그럼 바로 방송을 통해서 바로 진단받고 바로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거니까 주저하시면 안 돼요. 장이 좀 올라가고 나서 막 쫓아가면 그때부터는 그만큼 늦는 거예요. 이만큼 못 먹는 것이고 이만큼 오른 데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우리 MBN 골드 경영진은 정말 주식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이런 위치 너무나 좋은 구간에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기가 막힌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이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우리도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에서 또 한 번의 승부를 걸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VIP는 밤 11시까지 콜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1588-0648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간편결제 023490-4678 한규수대표 간편결제 전화를 하시기 바라고 인터넷 그쪽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오셔라 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한대표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러나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에 기간연장 이벤트도 같이 기회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로 옮기는 최적의 타이밍에서 그런 기회도 같이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오늘 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나님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17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